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학과 1분반 구조 졸업작품 2 비전 보이스 발표를 맡은 조혜원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 상위 100만 개의 홈페이지 중 94.8%가 WCAG2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요. 저대비 텍스트, 대체 텍스트 누락, 양식 레이블 누락 등과 같은 기본적인 오류들은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콘텐츠를 읽거나 이미지를 이해하거나 검색창 및 로그인 양식을 사용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의 복잡도가 증가하며 페이지당 요소가 1년 만에 7.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접근성을 돕기 위한 아리아 코드 사용이 2019년 이후 약 5배가 증가하며 홈페이지의 복잡성과 아리아 코드의 오남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페이지일수록 사람들의 수동 탐색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웹사이트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화면을 직접 보고 이해하고 행동해주는 웹 AI 에이전트 비전 보이스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임무 성공률 약 65%를 달성하였고 평균 응답 속도 약 30초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무가 실패한 경우를 확인을 해보니 모델을 혼동하거나 좌표나 문맥의 오류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번 학기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기존 콜앱에 의존하고 있었던 서버 환경을 DGX 스파크 환경으로 이전을 하면서 로컬 환경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QN2 모델에서 조금 더 개선된 모델인 QN3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함에 따라 최신 GUI 특화된 모델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어 웹사이트에 특화된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어 웹사이트 데이터셋 898개를 수집을 하였는데요. 이때 플레이라이트 자동 수집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학기 시각장애인 학우분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하게 웹 에이전트가 대신 행동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시력이나 생명 등을 위해서 화면의 대비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확대 기능 등이 추가가 되거나 하이라이팅 요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접근성 대시보드를 추가 구현하는 것까지 이번 학기 목표로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비전 보이스의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크롬 익스텐션 환경과 DGX 스파크 이렇게 두 가지로 클라이언트 환경과 서버 환경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AI와 서버 같은 경우에는 DGX 스파크 환경에서 구성이 되고 이제 사용자분들과 직접적으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크롬 익스텐션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저희가 만들었던 모델의 경우에는 콜앱 환경에 몇 개의 합성 이미지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사용하고 있는 환경인 DGX 스파크 환경과 한국어 웹사이트 스크린샷을 통한 테스트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치마크 모델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실제 한국어 스크린샷 10개 시나리오로 모든 모델을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총 4가지의 모델을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QM-V2,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모델이나 더 개선된 모델인 QN3, 그리고 컴퓨터 유즈 에이전트에 특화된 EVO CUA 모델, 그리고 오픈 CUA 모델까지 이렇게 4가지 모델을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모두 액션 정확도가 100%를 달성하였지만 응답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QM-V3 모델이 저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을 하여 이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QM-V2 모델의 경우 무신사 화면에서 검색창을 클릭해줘 라고 했는데 잘못된 화면을 클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화면에서 댓글창을 스크롤 해달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댓글창 영역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EVO CUA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 영역은 잘 잡았지만 댓글 영역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모델인 QM-V3 모델의 경우에는 무신사에서 검색창의 바운딩 박수도
그리고 댓글형의 바운딩 박스도 잘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플레이라이트 도구를 통해서 실제 한국 웹사이트의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였는데요. 돔에서 바운딩 박스를 직접 추출하고 실제 스크린샷에 클릭 가능한 요소들을 레이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약 30개의 사이트를 커버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 수집한 샘플의 수는 1200개 정도였는데 이제 바운딩 박스의 오류나 중복이 되는 파일들을 제거하다 보니 890개 정도의 파일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셋의 퀄리티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액션의 분포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가 거의 클릭 액션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여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모델이 무작정 액션을 클릭이라고 예측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운딩 박스의 높이와 너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 화면 사이즈를 넘지 않는 이상 200 by 200 안에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접근성 패널을 추가를 하여 확대 기능과 색상 필터 기능, 그리고 포커스 하이라이팅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유형에는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각장애인 유형을 가지신 분들께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해서 이러한 접근성 패널 대시보드도 추가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확대 기능인데요. 화면을 보이시는 100%, 150%, 200% 버튼을 통해서 화면을 확대할 수도 있고 고대비 모드를 통해서 화면의 대비를 조절을 할 수 있고 흑백 모드를 통해서 생명분들께서 이제 색깔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다크 모드도 추가를 하였고요. 포커스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마우스가 호버되는 영역 중에서 클릭 가능한 요소들이 하이라이팅 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어 웹사이트에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요. 큐로라 방식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였으나 기존에 있었던 베이스 모델인 QNV3 모델보다 평균 응답 속도가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로라 연산의 오버헤드와 그리고 데이터셋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베이스 모델이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는 파인 튜닝을 통해서 더 나은 모델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QN3 모델을 계속 베이스 모델로 가져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테스트해 보았을 때 모델이 클릭하고자 했던 요소는 화면에 보이는 위켄드의 플레이리스트였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클릭된 영상은 국내 인디 플레이리스트 영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네이버 스포츠 화면에서 농구 탭을 클릭해달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모델은 농구 탭의 버튼 위치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빈 공간을 클릭하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학기에 구현했던 하이브리드 그라운딩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하여 모델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단 모델이 무엇을 클릭할지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돔 텍스트를 매칭하여 어느 요소와 잘 매칭이 되는지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VLM 모델이 예측한 요소를 CSS 셀렉터를 통해서 실제로 있는 경로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빈 여객을 가리키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옴니파서를 통해서 IOE를 정비하여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클릭 대상을 결정하는 흐름을 잡음으로써 조금 더 모델이 클릭하는 액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24 모달 화면에서 닫기 버튼을 눌러서 모달을 닫아달라고 했을 때 셀렉터와 이름 매칭이 되는 요소, 그리고 좌표 지점 VLM이 예측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이름이 매칭되는 게 가장 높은 확률 정확도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닫기 버튼을 최종적으로 클릭하여 모달이 닫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데모 화면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저희 크롬 익스텐션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저희 프로덕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는 음성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앞선 명령대로 커맨드 시프트 Y 버튼을 통해서 접근성 패널을 열게 되면 접근성 패널이 열렸다는 안내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추가적으로 음성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접근성 패널을 직접 시연한 영상이고요. 이렇게 영상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실제로 본인이 판단하여 추천해주고 싶은 영상 하나를 잘 클릭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천대학교를 검색해달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천대학교를 입력창에 검색해서 실제로 검색 화면까지 넘어가게 되는 동작까지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의 정량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임무 성공률은 약 90%를 달성하였고 이전의 65%와 비교했을 때 약 25%포인트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VLM 모델이 바운딩 박스를 잘못 유추하는 케이스가 존재해서 이는 하이브리드 그라운딩 방식으로 더 개선할 계획입니다. 평균 응답 속도는 약 30초에서 13.98초로 많이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더 있다면 계속해서 지난 학기와 이어서 멀티턴 기능을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검색 버튼을 눌러줘와 같이 원바이 원으로 명령 하나의 액션만 가능한 상황인데 무신사에서 이 티셔츠 사줘라고 명령을 했을 때 N번의 액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멀티턴 기능으로 확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전 페이지나 행동의 맥락을 유지하는 컨텍스트 메모리 기능도 추가하고 싶고 페이지 응답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다음 행동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다이나믹 플래닝 기능도 확장을 하여 더 나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내 시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창업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초창기에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 의습사나 복지로 같은 곳에서 이제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소규모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 받으면서 많은 데이터셋과 유즈 케이스를 쌓아갈 예정이고요.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나면 대학 장애지원센터의 수강 신청이나 학사 UI를 지원해주는 프로덕트로 들어가게 돼서 B2B 플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나면 크롬 익스텐션을 배포를 해서 프리미엄 구독제로 B2C 모델을 잡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완전한 로컬 환경에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이나 의료 인증에 유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어 웹 파인 튜닝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맞춤형된 모델로 경쟁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그라운딩 방식을 더 개선을 하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YG넛 이승환 연구원님께 멘토링을 받았고요. 이제 액션 성공률이 아마 큰 병목일 거라서 실행 레이어를 개선할 수 있는데 플레이라이트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그라운딩 방식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